연구원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허리디스크 환자는 2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허리디스크는 노화로 인한 신체 변화뿐만 아니라 잘못된 자세 습관, 외부 충격 등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 척추는 한 번 손상되면 자연적인 회복이 어렵습니다. 오늘은 허리디스크가 생기는 원인과 질환의 특징, 수술 방법과 평소 관리법까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참포도나무병원 이동엽 병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원장님, 오늘은 허리디스크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허리디스크에 관한 다양한 질문들 준비해왔습니다. 네, 먼저 하나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자, 먼저 허리디스크는 왜 생기나요? 안 생기는 사람도 있나요? 일단은 모든 사람은 허리 디스크를 가지고 있다. 네. 허리 디스크 탈출증은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따라서 안 생기는 사람이 있어요. 있습니다. 아, 있군요. 네. 그러면 평소에 허리를 잘 사용하지 않는 사람도 네. 허리디스크 질환이 생길 수 있나요? 허리를 안 쓰는 사람이 있나요? 없죠. 네. 예, 왜냐하면은 사람이 서서 직립보행을 하고 네. 또 자동차 또는 지하철이라는 진동에 노출이 되고 네. 대부분의 도시에 사는 도시인들이잖아요. 네. 그러면 딱딱한 환경, 아스팔트, 네. 딱딱한 의자 이런 데 노출돼 있잖아요. 네. 따라서 제 생각에는 현대인은 대부분은 허리 디스크가 발생을 더욱더 잘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저는 척추신경외과 전문이기도 하지만 생활습관의학 전문인데 그 전에는 직업군으로 많이 이렇게 분류를 해서 허리가 좀 빨리 망가지는 직업이 있고 또 덜 망가지는 직업이 있다라고 설명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버전 업 해가지고 생활습관의학적 관점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1번은 음식입니다. 오. 이 사람이 어떤 음식을 드시냐에 따라서 생활습관의학적 평가가 달라지거든요. 음식이 허리에 영향을 미쳐요? 그렇습니다. 오. 예를 들어서 정크푸드 같은 음식을 많이 드시고 네. 탄산을 많이 드시고 그러면 이제 환경 호르몬부터 물질들이 우리 척추 질환을 일으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위험 요인이 됩니다. 정시에 또 약간 부족할 정도의 정량을 섭취한 환자들이 네. 척추 질환 노출 비율이 확실히 낮습니다. 와, 너무 신기한데요. 음식도 척추 질환에 네.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건강한 식습관을 해야 척추 건강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럼 맞습니다. 두 번째로 가볼게요. 2번은 바로 중독입니다. 중독이요. 중독이라는 게 뭡니까? 그냥 약간 즐기는 정도면 괜찮은데 거기에 완전히 빠져들어서 내가 헤어나지 못하는 것들을 중독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상황에 완전히 몰입이 되고 내가 던져져 버리게 되죠. 네. 술독에 빠진다든지 흡연을 너무 많이 하신다든지 매일매일 막 3-4시간씩 계속 헬스하고 운동하시는 분들 계세요. 네. 이런 중독들 바로 척추 질환을 망칠 수 있는 두 번째 기준이 있습니다. 아, 세 번째는 수면입니다. 자, 우리 인생을 예를 들어 100년으로 본다면 네. 하루 24시간인데 네. 몇 시간 주무세요? 저는 6시간 정도. 그럼 100년 사시면 25년은 그냥 주무시는 네, 거죠. 네. 자, 수면하는 시간, 수면의 질 또는 조명, 침대조차 네. 영향을 미칩니다. 딱딱한 거 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별이 5개, 돌침대,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네. 너무 딱딱한 건 안 좋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면을 결정하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충분히 휴식이 되면 디스크가 힐링이 되고 디스크가 찢어지고 근육이 충혈이 되고 혈액순환이 안 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좋아지거든요. 실제로 척추 질환 환자들이 주무시면서 다리가 굉장히 저리세요. 네. 특히 조조 통증이라 그래요. 조조. 그래서 내가 만약에 모닝 백페인, 조조 요통이 있다. 그러면 수면 습관이 안 좋은 거예요. 네. 재밌죠? 네, 완전요. 이런 얘기 처음 들었어요? 네, 처음 들었어요. 오케이, 넘어갑시다. 자, 네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예요. 어떤 스트레스 관리가 안 되면 일단은 모든 질병들이 생기는데 그 네. 중에 대표적인 질환도 척추 질환일 수 있다는 거예요. 미국에 있는 하버드 멤버들 또 캘리포니아 멤버들 이런 멤버들이 생활습관의학 레포트를 통해서 논문을 통해서 스트레스 관리의 중요성을 실제로 강조를 하고 있어요. 자, 5번째는 운동입니다. 운동을 하는 환자군에서 햄스트링, 척추 기립근, 승모근 완전히 달라지고요.
척추를 받치고 있는 주변 근육들, 속 근육들, 안쪽 근육, 바깥쪽 근육들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재테크라는 말 아시죠? 네. 근테크? 바로 재테크. 눈치가 빠르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노년에 척추 건강을 결정하는 너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근육 재테크. 어떤 종목을 했을 때 내가 신경 써야 될 거. 1번, 이 운동이 유산소가 되냐? 근력을 쓰냐? 나의 몸의 밸런스를 생각하면서 운동하냐? 밸런스 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유연성이라고도 하는데요. 네. 좌우의 밸런스를 잘 관리하는 그런 유연성 운동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것도 중요한데요. 인간관계입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에 비해서 같이 살고 또 부부관계가 좋고 또 여러 가지 친구들과의 관계가 좋고 회사에서 대인관계가 좋은 분들의 척추 건강이 월등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기존 앞에 얘기했던 여러 가지 중독이라든지 음식과 스트레스 관리와 연관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트워크가 좋으면 좋은 영향을 받고 또 좋은 생활 습관에 노출이 되고 좋은 수면을 취하게 되고 그래서 가족 관계, 부부 관계, 친구 관계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논문도 많습니다. 생활 습관 의학적 관점 6가지로 지금 우리가 허리 디스크 질환을 평가하고 재활할 수 있는 잠재력을 얻을 수 있는 훌륭한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세 번째는 생활 습관으로 허리가 아픈지 안 아픈지 확인하려면 증상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원장님. 맞습니다. 허리 디스크의 대표적인 증상은 무엇인지, 어떤 증상이 있을 때 병원에 가야 하나요? 일단 허리병이 생기면 우리 몸은 이제 알립니다. 그러니까 허리가 아프면 다 알아요. 너무 아파 그러면 가지 말라 그래도 병원 가요. 허리가 안 아픈데 허리병인 경우가 무서운 경우가 많아요. 허리 통증이 있을 때는 그래도 병원을 가는데 막상 이제 만성화가 되면서 허리는 안 아픈데 슬금슬금 내려오는 거예요. 좀 더 진행되면 대소변도 기능이 안 되고 갑작스러운 변비 또는 소변이 막 샌다든지 감각이 팍 떨어져요. 그런 경우 있거든요. 네. 그럴 때는 응급입니다. 네, 다음 질문은 허리 디스크 어떤 치료가 효과적인가요? 꼭 수술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허리 디스크 치료는 이제 경증인 경우에는 휴식만 해도 되고 가벼운 먹는 약 저는 뭐 침도 좋을 거라 봐요. 한방도 좋다고 보고요. 저는 그런데 이제 좀 심각해져서 신경계통을 좀 많이 누르는 경우에 또 생활이 안 되고 마비가 오는 경우는 수술을 해야겠죠. 그런데 수술이 뭐예요? 피부를 째는 거죠. 네. 벌리죠. 거기까지 들어가야 돼요. 네. 요즘에는 크게 안 째고 또는 네. 전혀 안 열고도 거기에 도달할 수가 있는 방법이 생겼어요. 내시경과 현미경과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이용해서 수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잠깐 아까 로봇 얘기했잖아요. 네, 네. 주로는 비뇨기과 수술이라든지 갑상선 수술, 산부인과 수술을 로봇 서저리로 하죠. 즉 비교적 연부 조직, 말랑말랑한 조직을 수술할 때 좋아요. 그런데 척추는 잘 보세요. 연부 조직 열고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딱딱한 뼈가 있죠. 있어요. 네. 뼈를 또 열고 들어가면 또 연부 조직이 있어요. 네. 또 들어가면 더 연부 조직인 신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직이 굉장히 강도가 다양해요. 네. 그래서 일단은 효과적인 치료는 자연 비수술 치료와 큰 수술도 있지만 요즘에 중간에 90% 정도는 3가지 내시경, 현미경, 내비게이션을 통한 치료로 대부분 치료가 가능하다. 네, 다음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허리 디스크인 줄 알았는데 척추 전방위증 진단을 받으셨대요. 이 2가지 질환이 어떻게 다른 건가요? 척추에 생기는 대표적인 질환은 크게는 2가지거든요. 디스크 질환, 디스크 탈출증과 척추관 협착증인데 3번째로 얘기를 하는 게 보통 척추 전방 전이라고 그래요. 좀 어렵죠? 전방으로 전이됐다는 얘기는 전방, 앞쪽으로 전위, 어긋났다는 얘기예요. 척추 전방 전이가 생기면 이 사이에 디스크 질환은 당연히 같이 따라와요. 그래서 보통은 척추 전방 전이증을 별명이 있어요. 척추 질환의 종합 선물 세트다. 뼈가 어긋났는데 못을 박아서 맞춰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수술까지 필요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사이에 네. 제가 아까 그랬죠. 내시경, 현미경을 통해서 어긋나 있는 채로 그냥 두고 신경 막힌 것만 뻥 뚫어주면 좋아져요. 오. 나사못을 꼭 박는 경우는 심한 마비 환자인 경우에 하나입니다.
네, 원장님 오늘 유익한 이야기 정말 많이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허리 디스크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